충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 문제. 14번. 또. 자, 그 페이지 문제 중에서 14번 하나만. 일단 12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자고.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운동량을 우리가 정의할 때 그 질량에다가 속도를 그래서 자,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다가 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개념은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자, 충격량은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를 하는 충격량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운동량의 변화를 하는 왜?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일정량의 에너지를 전달할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힘에다가 그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힘이라는 건 뉴턴 단위로 표현하고 시간은 세컨 단위로 표현하니까 뉴턴 세컨이라고도 하고 그럼 단위는 두 개가 같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정의할 때 항상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동량에 대한 건 속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하면 부호를 꼭 써가지고 운동 방향을 고려를 해주자.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12번 문제부터 한번 봐봐. 자, 12번 문제를 보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자, 여기가 시간이고 운동량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질량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인정하겠지. 이렇게. 자, 근데 그래프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지점을 딱 경계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이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는 거네. 크기를 본다면. 그지? 근데 자, 기울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요 아래쪽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아래쪽 부분은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량이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고, 자, 운동량의 증가가 조금씩 완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이 변화하도록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자, 이 구간에서는 지금 힘이 자,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거에 비한다면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 자, 힘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운동량이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저 앞부분은 자, 내가 좀 더 빠르게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거고, 강하게 밀다가 조금씩 힘을 줄인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자, 운동 방향은 지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겠네. 그래서 자, 힘이 점점 증가하다가 조금씩 감소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힘에 작용하는 방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은 일치한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잡아 끌어가지고 얘를 멈추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물체가 갖는 알짜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 돼야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자, 우리 가속도라는 거는 F는 ma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힘하고 가속도가 비례하는 건데, 힘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점차 증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크기하고 비례하니까. 자, 그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바뀐 적이 없는 거지 지금. 자, 그다음에 13번. 자, 13번에 보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자,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8까지.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1, 2, 3초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저희가 4가 되고 6이 되니까, 자,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4인 거지. 그지? 운동량의 크기는. 자,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니은번 2초일 때 속도의 크기. 자, 운동량이 지금 6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2초일 때. 그러면 자,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운동량이 얼마야? 6이란 말이야. 2초일 때. 그리고 질량은 2kg이고 속도가 나왔어. 그럼 속도는 얼마가 된다? 3m/s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속도는 3m/s. 자, 그리고 0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를 볼 때는 항상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충격량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델타 P라고. 그래서 운동량이 지금 2에서 8까지 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8에서 이만큼,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I는 FT가 되니까 이렇게 T가 3초란 말이에요. 3초. 그래서 자, 3초 동안 변화량이니까, 자,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F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평균 힘은 2N.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여기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어떤 충격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 질량이, 공의 질량이 0.2kg. 자, 그리고 10m/s로 이동하다가 정지에 있는 1kg이 나무토막에 수직으로 던져졌는데, 자, 나무토막을 튕겨내면서 얘가 반대로 튕겨나간 거야. 자, 이거는 1kg짜리. 그러면 얘가 지금 와서 부딪힐 때 속도가 10m/s. 자, 그리고 튕겨나갈 때 속도가 5m/s. 이렇게. 그럼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얘도 이제 튕겨나가겠지. 그래서 그러면 자, 이때 충격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얘가 부딪힌 것만큼 얘는 또 반발해서 거꾸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되겠지? 자, 그럼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 충격량으로 작용했을 거기 때문에, 자, 충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항상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자, 나중 운동량 지금 반대로 튕겨나갔으니까, 자, 얘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보고 얘를 플러스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나중 운동량 계산할 때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니까 0.2 곱하기 마이너스 5. 자 부호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빼먹지 말고 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야. 자 그리고 0.2 곱하기 자 플러스 방향이니까 10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나? 이렇게. 그래서 자 마이너스 3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긴 거다. 되지? 이렇게. 그래서 자 마이너스 3만큼의 변화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트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충격량이라고 해서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3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받은 것도 3만큼의 어떤 크기의 변화를 받은 거고. 되겠지? 자 그러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이라고 받고, 두 번째 나무 토막이 받은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돼? 자 이만큼의 힘으로 와서 부딪힌 거기 때문에 자 똑같이 얘가 받은 충격량도 3 뉴턴 세컨. 여기서 단위는 뉴턴 세컨이라는 거랑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2번은 3 뉴턴 세컨가 돼야 되고, 충돌 후에 나무 토막의 속력. 자 충돌을 했을 때 이만큼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얘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텐데,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지에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나중 운동량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 계산하면 되는데, 질량은 1kg이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는 3m/s. 되겠어? 그다음에 1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 자 지금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놓여 있다가 자 수평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얘가 이동을 할 건데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어. 정지 있었고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자 처음에 4. 나중에는 또 2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여기가 2초하고 4초. 힘의 크기하고 시간. 자 그럼 여기서 힘하고 시간의 곱이니까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지금 8Nm 되는 거고, 자 2에서 4초까지는 4Nm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속도 계산할 때 풀었던 개념. 자 이제 속도를 여기다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자 지금 얘가 받은 충격량이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8이기 때문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자 충격량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그지? 자 MV에서 MV0라고 약기할 수 있지. 처음 속도를 V0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그럼 충격량은 지금 8이기 때문에 자 지금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값이지. 그지? 자 그리고 질량은 2kg이라고 했으니까 속도 V가 얼마? 4m/s가 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4m/s 이렇게 쓰고, 자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자, 시간은 2초 동안에 어떤 변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S. 자, 이동거리 S를 구합니다. 어떤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관련된 공식. 자, 공식 외우는 거 3개를 기본적으로 외웠단 말이야. V는 V0 플러스 AT. 그지? 자, 그 다음에 S는 V0T에다가 2분의 1 A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은 2A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동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을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속도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식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자, 두 번째 공식 처음 속도 알고 있고 가속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우리 못 쓰겠네. 그지? 아, 근데 가속도는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자, 가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를 나눠버리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가속도 값은 우리가 자, 여기서 계산할 때, 자, 가속도 계산할 때는 V0 플러스 V 이렇게. 그지? 자,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이게 아니라 V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아, 이거 아니라 T지. 공식 없으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나올까? 나중 속도가 4가 되고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시간 2를 나눠주면 가속도는 2m/s.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우리가 2라고 알아냈기 때문에 자, 요거 공식 이용하면 바로 이동거리 계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자. V0가 0이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고, 자,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에다가 시간 2의 제곱. 이렇게. 자, 지워지니까 4m 나오네. 그지?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4m 된다. 자, 첫 번째 거 해결했고, 두 번째. 0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자, 0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자, 여기서 8이고 여기서 4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1Nm/s가 토탈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4초인 순간의 물체의 속도, 속력. 자, 충격량이 지금 이거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것도 집어넣으면 되겠다. NV-MV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V 제로 값이 0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자, V는 자, 이거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6m/s. 여기서 뒤쪽 16번부터 18번까지. 여기 16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6번만. 자, 16번 보면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3m/s 속력으로 P지점을 통과한대. 자, P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Q지점에서 벽의 충돌. 자, 지점이 지금 두 군데야. 여기가 P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자, 여기를 통과할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질량이 1kg짜리가 3m/s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Q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 가서 부딪힌 거야. Q 지점에서. 자, 그리고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니까 자, 속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와서 3m/s로 이동을 하다가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여기가 4고 자, 이 지점이 4.5초.
자, 그럼 지금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0.5초 만에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부딪히면서. 그래서 자, 이 벽면에 부딪힐 때, 부딪혀가지고 튕겨나올 때까지 0.5초가 경과를 한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그럼 P와 Q 사이의 거리는 12m다. 자, 그럼 부딪힌 시점이 지금 4초가 부딪힌 거기 때문에 자, 요 면적이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였잖아. 맞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요 이동거리는 12m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 뭐지? 이 운동은 지금 3m/s의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썼던 이 세 가지 공식에서 자, 이게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 0이 되는 운동이네. 그지? 가속도가 0이 되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가 0이야.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썼던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V0t에다가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V0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가속도가 0인 운동이니까 이거 빼고 이거 항목 빼고 이거 빼고 나면 식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건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거네. 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같으니까 빼면 그냥 0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공식은 이용할 수 없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속도는 V0하고 똑같은 속도가 나올 거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V0에다가 T를 곱한 거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거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거기서 보면 자, P하고 Q 사이의 거리니까 얘가 이동한 거리를 지금 계산하는 얘기니까 자, 12m가 되는 거다. 기억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그럼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들어갈 때는 이 속도 질량으로 들어갔고 자, 튕겨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1kg짜리가 마이너스 2m/s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mv에다가 mv 제곱. 그래서 자, 그러면 질량은 1kg. 자, 1kg에다가 속도를 자, 나중 속도를 지금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자, 빼기 질량은 1에다가 속도가 3이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3이니까 자, 전체 마이너스 5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충격량이니까 마이너스는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5N/s, 5N/s. 자, 답은 틀렸고 니은은 틀린 거고,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평균 힘의 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충격량이라는 건 지금 계산을 했단 말이야. 충격량 값은 지금 5라고 계산이 됐는데, 자, 우리 충격량은 FT로 계산하면 되는데, T가 지금 0.5초만큼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이때 힘은 얼마가 된다? F는 10 되겠네, 10. 맞나? 2분의 1이니까, 그지? 10N. 되겠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뒤쪽은 뭐 어려운 거 없지?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산화하고 환원에 대한 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지구하고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자, 일단 먼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던 자, 중요 화학 반응을 한번 보자. 자, 우리 지구에서 처음으로 산소가 생긴 시기가 언제쯤이야?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O2라고 하는 산소는 없었지, 그지?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선캄브리아대 아주 옛날이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니까 산소가 발생하게 된 게,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 산소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 누가 해주고 있는 거? 식물이 해주는 거. 광합성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광합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으로 써볼 거야. 이산화탄소 6분자하고 12분자만큼의 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 자,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 6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을 해가지고 빛이 있을 때, 자, 일단 우리 식물이라고 하는 건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기관 중에서, 자,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광합성을 표현을 하면, 자,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도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6분자만큼의 물이 중간에 산소 합성이 되고, 자, 6개만큼의 산소가 생깁니다. 자, 그럼 식물이 지금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데 이 광합성을 식물이 왜 할까? 뭘 얻기 위해서 할까? 자, 생성물을 보니 식물한테 필요한 게 뭐야? 포도당이야.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광합성을 하다가 우리는 산소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사실 이 산소는 이 반응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긴 부산물인 거야. 그럼 식물은 얘를 일부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버려버린다. 이렇게 버리는 걸 우리는 고맙게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발생한 산소가 전체 지구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산소가.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제 단합성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식을 쓸 때는, 자,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6H2라고 써도 되겠지. 간단하게 쓰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있는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된 물이고,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건 새로 만들어진 물인 거야. 그래서 기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준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 ATP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세포 호흡, 그리고 광합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써보는데, 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는 6개만큼의 산소가 소모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자, 세포 소기관이 필요하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자, 이제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반응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6분자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6개만큼의 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세포호흡 과정은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시간. 연소시키는 과정. 반응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여기서 플러스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100이라고 한번 써보자. 100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세포 호흡이 일어났을 때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세포 호흡이 진행됐을 때, 자, 65% 정도가 열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한 35% 정도가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걸 배우고 그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자, 전부 ATP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일부 열 에너지가 저장되고 나머지 일부가 AT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자, 연소가 일어났을 때는 ATP가 생기지 않고 열 에너지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우리 몸을 이렇게 손을 대보면 따뜻하단 말이야. 그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 포도당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세포 호흡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연소만 따로. 자, 지금 이게 세포하고 연소가 이제 반응식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걸 써본 거고 뒤에다가 연소라는 얘기한 거고. 자,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성분이 뭔지 알아 혹시? 도시가스. 메테인 가스. 메테인. 자, 메테인 가스는 무슨 냄새인지 알아? 몰라? 없지. 무색 누출이라고 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럼 메테인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돼?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자,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쉽게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메테인 가스 속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냄새를 섞어버렸어. 자, 그 냄새가 무슨 냄새야? 똥 냄새, 방구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지? 그래서 그 메테인 가스에다가 그 우리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 항상 느끼는 그 이산화탄 가스 같은, 그러니까 우리 똥 냄새에 비슷한 그런 가스를 섞어놨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만 가스가 누출돼도 이게 무슨 냄새야? 가스 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래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 여기 이제 메테인인데, 자, 메테인은 무색 누출. 이렇게. 자, 그런데 메테인이 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꼭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연소가 되면, 자, 여기는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완전히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자, 수소가 산소하고 완전히 반응하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자, 지금 내 몸무게가 60kg인데 밥을 1kg만큼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그럼 내 몸무게는 얼마가 된다? 61이 되겠지.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그지? 자, 그거 질량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집에 가서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해봐. 밥 무게를 딱 한번 달아보고, 자, 내 몸무게를 다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몸무게를 딱 재봐.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1kg만큼 음식을 먹었을 때 1kg만큼의 체중이 늘어난 사람. 그거보다 좀 적게 늘어나. 한 900g 정도? 왜 그럴까? 우리는 먹으면서도 계속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땀을 흘린다. 그런 게 일부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아.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 탄소라는 원소는 사라지지 않지. 그 다음에 수소라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원소 또는 원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는 사라지게 할 수 없고 새로 만들 수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소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어떤 화학 반응식이든 간에, 자,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언제나 성립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 여기 탄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탄소가 한 개니까 CO2도 한 분자 만들 수 있겠지. 자, 수소가 4개가 있어. 수소 원자가. 그럼 물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2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결과물에서 산소 원자의 수를 다 세보자. 몇 개가 나와? 4개. 여기서 2개가 있고 여기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연소라고 하는 거는 열이나 빛이 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자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뭘 얻어? 열을 얻는 거야. 그럼 그 열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반 난방을 하거나 하는 데 쓴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자 지금 이 메테인이 연소가 됐을 때 주로 발생하는 건 열 에너지다. 자, 열 에너지가 있고 빛 에너지가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연소를 통해서 내가 활용하는 건 요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난방 같은 걸 해요. 자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화나게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불빛을 공부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연소 반응. 자 그다음 이제 반응 하나가 또 있는데 네 번째 철의 재련이라는 거죠. 녹슨 철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자, 그게 뭐냐면 녹이 쓸어 있어. 자, 철이 녹 쓸어 있을 때 그 녹을 내가 이렇게 긁어낸 거야. 녹슨 부분만. 자, 긁어내가지고 녹가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그걸 꽉꽉 눌러가지고 젓가락 같은 걸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자, 두부 하나 못 집어올려. 왜 쉽게 그냥 툭툭 부서지고 부러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녹슨 철은 아무런 용도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안경테 같은 것도 못 만든단 말이야. 녹이 쓸어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그 녹이 쓸어 있는 철을 우리가 땅 속에서 이제 키워 올렸을 때 어떤 상태냐면 자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이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자 3가짜리 제3산화철이라고 하는 산화철 3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건 녹슬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순수하게 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철로 바꾸려면 뭘 떼어내는데? 산소를 떼어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죠. 자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 철의 재련 과정을 자세하게 다시 적을 건데 간단하게 적어보자고. 자 그럼 순수한 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CO2. 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성을 해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대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자. 자 여기 지금 철이 2개가 있으니까 이때 이것도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오고. 자 그럼 여기 산소가 일산화탄소에 하나씩 공급되면 이산화탄소가 될 거잖아. 그럼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일산화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3개가 만들어져. 되겠어? 자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는데 이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화된 형태의 철을 자 순수하게 철의 형태로 바꾸는 거.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 어떤 일정한 강도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자 지금 요 4개 정도의 반응이 자, 4개 정도의 반응이 실제로 우리 그 인류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반응들이에요. 뭐 이것 말고도 중요한 반응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다룬 것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반응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진행돼요.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일단은 중요 반응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반응이 자 이 4개 반응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얘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역시 마찬가지 다 산화하는 반응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네. 자 일단 산화하고 환원은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산화 반응이 뭐고 환원 반응이 뭔지. 자 우리 산화 반응 그러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응이야. 그럼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겠지. 이렇게. 자
자, 그리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수소나 전자를 이걸 잃어버려도 산화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환원반응은 반대야. 수소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반응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대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질량보존의 법칙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소는 생기거나 사라질 수가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산화가 될 때, 자,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주변에 누군가 찾아보면 분명히 산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런 그 입자들, 원자를 주고받거나 할 때는 특히 이제 전자 같은 거 주고받을 때, 자, 내가 지금 이거 볼펜을 이 친구한테 줄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던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자, 던져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데, 던진다는 개념은 내 손에서 떠난 게 날아가서, 공기 중을 날아가서 손에 안 딱 떨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자, 내 손을 떠난 시점하고 손에 닿는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 자, 근데 이 물질 간의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어떤 상태가 되는 손 좀 이렇게. 자, 지금 내가 이 볼펜을 들고 여기다 딱 올려놓고 아직은 내가 잡고 있어. 그럼 이 볼펜은 누구 거야? 아직은 내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놓는 순간이 어떻게 돼? 얘게 되는 거죠. 자, 놓는 순간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딱 떼는 순간이 바로 뭐다? 이동하는 순간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볼펜이 처음에 나한테 있었는데 올려놓고 손을 딱 떼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지. 그런 것처럼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산소나 전자 쪽으로 수소가 출입을 할 때 접촉을 해야 돼. 원격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은 두 번째, 자, 동시에 진행되고 접촉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지?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서로 반대되는 게 두 개가 똑같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걸 외우고 얘도 외우고 그래야 돼? 아니야. 그렇게 외우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야. 자, 산화에다가만 집중을 하자. 이것만 알아. 자, 산화가 될 때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자, 그리고 수소나 전자는 반대로 잃어버리면 산화가. 그래서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외우는 거야. 자,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환원된 물질이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우리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데 첫 번째가 산소의 출입에 의한 산소 출입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있겠지. 그지? 자, 산소가 출입하는 산화하는 반응, 예를 들면 구리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지금 산소가 여기 붙어 있던 게 산소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게 산소 출입에 의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걸 먼저 우리 썼던 식을 여기 한번 쓰고 가자. 자, Fe2O3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철이 2개가 나오고 얘가 3개가 있어야 되고 얘가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철이라고 하는 거,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은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산소를 잃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었다. 자, 그러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이 반응이 산화반응인데,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산소를 얻으려면 자, 이 산화철하고 부딪혀가지고 산소를 얻어낼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화될 때 이거는 동시에 환원이 된 거구나.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 산화구리라는 게 있어. 이렇게. 자, 이 산화구리가 제가 산화구리는 산화구리 2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왜 이런 2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는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산화구리가 있을 때 여기다가 탄소를 집어넣어줘. 이렇게. 자, 탄소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면 구리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CO2가 만들어져.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했었으니까, 자, 여기 구리가 있으니까 이거 구리 하나 나오면 되고,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는데 CO2의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산화탄소를 만들려면 산소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구리가 2개가 있고, 이제 식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이 산화구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구리가 될 때 산소를 잃어버렸지. 자, 탄소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탄소는 산화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리고 산화구리는 환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철이 순수한 철로,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바뀔 때나 산화구리가 이렇게 구리가 되는 과정은 전부 다 뭐다? 환원 반응,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반응들은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뭐지? 수소의 출입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은 다루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다루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산소 출입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 뭐냐면 우리 그 알코올램프 불꽃 또는 촛불 켰을 때 불꽃이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지? 자, 세 번째, 자, 요 밑에 나가야 돼. 자, 불꽃. 자, 불꽃을 보면 불꽃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알코올램프를 통해서 또는 양초의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단 말이야. 자, 얘를 겉불꽃이라고 하고, 자, 얘를 속불꽃이라고. 자, 일단 불이부터 타고 있는 불꽃이 있을 때 뜨겁지? 전체가 다. 자, 손을 집어넣고 이제 어디가 더 뜨거운지를 알아보는 거야.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 속불꽃. 자, 속불꽃이 가장 뜨겁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네. 어떤 이유 때문에? 안쪽이라서 그냥 대충 찍은 거네. 자, 다시. 심지랑 가까우니까. 그럼 심지랑 가깝다는 건 무슨 의미야? 심지를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연료가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온도가 가장 높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진짜 뜨거운 부분은 어디냐면 겉불꽃하고 속불꽃 사이 약간 한 요 정도 부분이 가장 온도가 높아. 최대 온도가 높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염소가 일어나. 아,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나? 이 방 안에다가 수위치를 가득 채우고 또는 메팅 가스를 가득 채워.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라이터를 하나 딱 주면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탁 하고 켜고 나와라.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자, 그럼 이 방에다가 완전히 방을 밀폐시켜 놓고 이 안에다가 수소를 가득 채웠어. 폭발할 수 있잖아, 수소는.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라이터를 하나 주면서 방에 들어가서 라이터 불고 샀는데 딱딱 켜고 나오면 내가 1억을 줄게. 할 거야? 할 거야? 얘기했어? 근데 왜 니는 못 들었다 그래? 야, 1억을 먹으려고? 자, 항상 염소가 일어날 때는 산소가 있어야 염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만 채워져 있을 때 불이 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 그 나무 같은 거 로켓 띄워 올릴 때 보면 고체 연료를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액체 산소를 나중에 발사하기 직전에.
그 하루 전날부터 해서 계속 액체 산소를 채워가지고 액체 산소가 충분히 딱 채워지면 자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불 붙여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액체 산소가 없으면 연료가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어?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산소 공급량하고 연료 공급량이 딱 적당하게 어떤 비율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를 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거풀꽃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산소가 풍부하지 상대적으로 연료가 부족하다는 말이야.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약간 부족한 상태.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구리를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순수한 구리 있잖아. 구리판을 내가 여기 불꽃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구리판을. 그러면 자 순수한 구리를 거풀꽃에다 집어넣었어요. 구리는 무슨 색이지? 금은 무슨 색이지? 금은 무슨 색? 금색. 이게 정답이지. 그지? 구리는 구리 색깔. 맞잖아. 그지? 자, 근데 과학에서는 그걸 약속을 해. 자, 구리 색깔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다 구리를 떠올리긴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무슨 색깔이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구리를 약속하기를 자,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이렇게 순수하게 존재하는 구리는 붉은색이다. 붉은색. 금은 무슨 색이라고 한다? 노란색이라고 해. 과학에서 얘기할 때. 그건 약속된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좋아하는 금 색깔하고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금 색깔은 달라. 동남아 친구들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순금을 좋아하지 않아. 뭐 물론 순금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 우리 금에 다른 데 섞였을 때 순금이 아니라 합금이 되는 건데 뭐 18K, 14K 들어갔지. 그 숫자가 작아질수록 불순물이 많이 섞인 거야. 그럼 동남아 애들은 11K 있어. 그러니까 금한량이 점점 낮아져도 반짝거리는 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거북이라는 말이 갖고 있어도 이건 순금 거북이 반짝거리지 않는단 말이야. 약간 누르스름하긴 하지만 반짝거리지 않지. 자, 그럼 이제 거풀꽃 속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으면 자, 구리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구리가 산화가 되고 연소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리가 산소랑 다른 거예요. 자, 연료를 연소시키는 때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일부가 구리랑 다르게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리가 산화가 돼서 CU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10을 완성하면 산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두 분자 만들어질 거고 구리가 두 개가 있어요.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반응에서 자 붉은색의 구리가 자 붉은색이었던 구리가 산화가 되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속불꽃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이때 까맣게 된 구리를 CU5라고 하는 구리를 자 속불꽃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지금 연료가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잖아. 그럼 이게 연료가 연소가 될 때 구리에 있는 산소까지도 뛰어가서 연소를 완료시켜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속에 자 어떤 탄소 성분 같은 게 이제 연료의 주성분의 일종이거든. 성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 연료가 연소가 된다 그러면 자 구리에 있던 산소를 떼어가서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자 구리가 이렇게 나오고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또 식 완성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가 두 개 필요하니까 이거 두 개. 자 그리고 됐고 그러면 구리가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속불꽃에는 이 검은색 구리를 집어넣었던가 검정색 구리를 넣었던가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구리의 변화만 보면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산화야 환원.
산소를 만났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반응에서 산화구리가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지금?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라고 해요. 겉불 곳에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화가 되고 속불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리가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어디? 이건 글씨가 써서 그래. 환원이라고 썼어. 환원. 환원. 글씨가 이게 뭐니? 이건 붉은색이야. 붉은색. 검은색, 붉은색. 됐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 69페이지에 보면 마그네슘 연소에 대한 거. 자, 이거 밑에다가 또 하나 적으면 돼. 이거를 번호를 매기면 여기다가 1번, 2번, 그 다음에 2기 연소니까 여기 3번이라고 쓰고. 자, 네 번째로 마그네슘을 연소를 시키는데 그냥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하고 반응을 시킬 거예요. 마그네슘을. 연소시킬 건데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뭐지? 드라이아이스. 연이라는 거잖아. 이산화탄소 고체야. 이산화탄소 덩어리 드라이아이스. 그래서 자, 마그네슘을 지금 거기 그림에 보면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홈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마그네슘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봤던 것처럼 자, 속불 곳에서는 어땠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화구리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띄어다가 염소에 써먹었잖아. 그런 것처럼 마그네슘이 염소가 될 때, 자,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뭐야? 드라이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얼음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아이스? 근데 이건 드라이아이스래.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무슨 뜻이야? 건조한 얼음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얼음이 하나 이렇게 딱 진짜 이건 그냥 얼음이야. 자, 얼음이 여기 딱 이렇게 놓여있다 그러면 표면에 물기가 생기면서 얼음이 녹아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표면에 물기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자꾸 크기가 작아져. 자, 그건 뭐야? 드라이아이스, 고체 상태의 드라이아이스가 그대로 기체가 된다는 뜻이야.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라고 건조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라고 얘기하죠. 승화. 자, 근데 이거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MgO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드라이아이스가 산소를 잃어버리고 탄소를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또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보자. 자, 지금 여기 이산화탄소 속에 보니까 드라이아이스 속에 보니까 산소가 2개가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1개씩 떼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2개. 그래야 탄소수가 맞아야 거지. 자, 그럼 여기 마그네슘이 2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얘도 앞에다가 2를 쓰면 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마그네슘이 이렇게 될 때 산소를 얻었지.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될 때 산소를 잃어버렸어. 자, 산화된 게 누구다? 마그네슘. 자, 산소를 얻으면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했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화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산소의 출입이 눈에 보이면 어떤 게 산화되고 어떤 게 환원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실제로 화학 반응을 시켜보면 여러 가지 반응에서 산소의 출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화하는 반응이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 수소나 전자의 출입 가지고도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수소에 대한 건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정리할 거예요. 전자 출입에 대한 거. 그래서 잠깐 에어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이걸 옮기면 네. 그러면 나도 좋지. 사비로. 우리 학원이 그냥 학생들을 좀 배려를 한다고 지금 저기다 달아줬는데 추워. 그 자리가 제일 추울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 출입 없이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주기율표 자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소계로 외워야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수소가 있고 그리고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금탄, 질산, 풀네. 자, 10번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지? 자, 그리고 세로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알루미늄, 규소, 인, 황, 그 다음에 4개, 염소, 브로민, 아민, 그리고 아르곤까지. 이렇게. 자, 이걸 외워두는 게 좋은 게, 자, 이거 우리 수소라고 하는 건 비금속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근데 수소를 포함해서 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일족이라고 했는데, 이온화되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온화되면 플러스 1가짜리.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들. 자, 전자를 2개를 버리지, 2족이니까. 2개를 버리고 2가 양면입니다. 자, 알루미늄을 포함한 3족은 13족은 3가짜리 양면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탄소하고 수소는 양쪽성이라고 얘기했어. 4개를 받을 수도 있고 4개를 버릴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 얘네들은 그러면 자 버린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지금 얘네들은 5개란 말이야. 그럼 3개를 받거나 5개를 버려야 되는데 3개를 받는 게 훨씬 수월한 거야. 자 그래서 얘네는 3개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개를 받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를 버려서 마이너스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가 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얘네들은 비활성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화되지 않는 애들. 그러면 이온화가 됐을 때 안정적인 이온을 형성했을 때 산소는 마이너스 2가짜리. 황도 마이너스 2가짜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짜리가 돼요. 그치?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자 항상 이온화가 됐을 때 플러스 1가짜리가 되는 애들이 몇 명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게 이제 요 세로줄이야. 세로줄.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 1가짜리, 플러스 1가짜리.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자 그리고 몇 개의 원자가 모여가지고 덩어리의 형태로 플러스 1가가 되는 게 있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 NH4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암모늄 이온.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H3O 플러스가 돼서 옥소늄 이온이라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가 되는 거는 베릴륨하고 마그네슘, 칼슘. 자, 이거 말고도 철이나 구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걔네들은 산화수가 또 바뀔 수가 있다.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자, 3가짜리는 암은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3가짜리는 이것도 써야 되나? 자, 질소 마이너스 3. 자, 3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 이거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가짜리. 자,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고 황이 마이너스 2가짜리.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처럼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집단으로 어떤 전환을 띠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는 게 CO3-2짜리. 이거 탄산이온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황산이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짜리. 자, 플로린부터 시작해서 염소, 브로민, 아이온.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가짜리에는 OH 마이너스라고 해서 수산화이온. 그리고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자, 이거죠. 자, 이건 이제 외워두면 나중에 좀 요긴하게 써먹을 거고 화합물 같은 거 구성을 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온결합 얘기할 때 자, 이 알루미늄하고 수산화이온을 결합시키면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써지. 그지? 이건 마이너스 1가짜리가 3개가 있어야 플러스 3가짜리하고 그 정기적으로 중성의 어떤 분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합물의 이름을 뭐 CL이나 화합물의 이름을 좀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각각의 원자들이 지금 이온화됐을 때 플러스 2나 뭐 마이너스 3이나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잖아. 자, 그걸 전하를 얼마큼이나 띄고 있나 이걸 전하량이라고 해. 그리고 그 전하량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해서 산화수. 자, 그럼 한번 보자. 뭐가 있냐면 자, 아까는 산소 출입을 봤다면 이번에 이제 전자의 출입을 봤다. 전자 출입. 산화물질 첫 번째 거는 산화물질 하나씩. 자, 지금 염소가 2개가 있으니까 NaCl이 2분자가 만들어질 거고 나트륨이 2개가 됐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2를 쓰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NaCl이라는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자, 우리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알칼리 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염소를 만날 때 항상 플러스 1 상태로 만나고 염소는 마이너스 1 상태로 2개가 이온결합 형성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나트륨은 얘하고 다른 거지?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 거야. 자, 우리 만약에 자, 우리 집 아까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잖아. 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묶어가지고 버릴 거야. 버릴 건데 오늘 뭐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집에다가 집 앞에다가 내놔야 돼. 냄새가 나니까 좀 그렇잖아. 집안이랑 둘이는. 그래서 자 쓰레기 봉투를 버린다. 그러면 어디다가 버려야 돼? 여기다가 원래는 놔야 되는데 나는 어디다가?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갖다 놓는 거야. 냄새가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뭔가 버릴 때는 좀 멀리 버리는 거야. 멀리. 자 그래서 우리 나트륨이 이온화될 때 전자를 버리면서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자를 버릴 때는 멀리 던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 너머로 멀리. 그래서 자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나트륨이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나트륨이 자 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됐는데 자 전자를 버리는 반응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해서 산화라고 얘기했거든요. 산화. 자 그다음에 염소. 자 Cl2라고 하는 염소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Cl이라고. 그럼 얘는 전자를 받는 거지. 그지? 전자를. 탕수육 좋아해? 잘 먹어? 자 그럼 우리 둘이 만약에 탕수육을 먹는다는 거잖아. 둘이. 그러면 둘 다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탕수육을 먹으면 나도 좋아해. 그럼 나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얘도 많이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 너무 빨리 막 먹는 거야.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탕수육 그릇을 여기다 놓는 거지. 나한테 좀 더 가까운 곳에다가. 그래서 전자를 받거나 뭐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게 있으면 내 앞에다가 끓여놓고 먹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염소가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지 옆에다가 놓고 받아야 되는 거야. 식을 쓸 때. 그래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염소는 Cl-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염소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자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근데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전자를 상대방한테 딱 올려놓고 접촉을 한 거야. 접촉을 한 상태에서 내가 손을 떼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자의 이동이야. 알겠어?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산화가 따로 일어나고 환원이 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식을 썼잖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반드시 접촉해서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반응식, 산화 반응식을 따로 쓰고 환원 반응식을 따로 쓰는 거는 반쪽 반응이라고 해요. 완전한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자 이렇게 쓴 반응은 반쪽 반응식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온전한 반응식으로 바꿔보자. 온전한 반응식으로.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돼.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원래 염소는 Cl2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염화이온이 두 개가 생겨.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두 개를 더해보자. 두 개의 식을. 자, 두 개의 식을 더해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손 위에다가 이렇게 딱 요걸 하나를 딱 올려놓고 손을 딱 띄웠단 말이야. 그럼 내가 몇 개 잃어버린 거야? 하나 잃어버리고 얻은 사람은 몇 개 얻어야 돼? 하나를 얻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얻은 애가 두 개를 얻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 수를 같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써보니까 어떻게 돼? 자, 합쳐주니까 ENA에다가 자, 두 개의 염소 Cl2 자,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 두 개씩이니까 지워져 버릴 거예요. 그지? 자, 지워져 버리고 두 개의 나트륨 이온하고 두 개의 염화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생기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정기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 뭘 형성한다? 두 개만큼의 NaCl을 생성을 하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생략이 된 채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전하량이라는 걸 가지고 전하량을 가지고 식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산화된 거하고 환원된 거 확인을 해보자고. 자 지금 얘는
자, 이 Na 플러스하고 좀 다른 구조잖아. 그지? 자, 두 개의 나트륨이 있어. 그리고 Cl2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나트륨 원자고, 그 다음에 Cl2라고 하는 것도 전기적으로 지금 중성이겠지, 얘들도. 그래서, 자,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 원자 한 개의 산화수는 0이라고 쓰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쓰는 게 산화수를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염소 원자 한 개도, 자, 산화수는 지금 현재 0인 상태야. 자, 그리고 지금 이건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은 됐지만, 자, 나트륨 하나는 이건 지금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1짜리 양이온. 자, 염소는 지금 마이너스 1짜리 음이온이 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원자끼리, 자, 비교하는 거야. 산화수가 증가했지, 0에서 플러스 1로. 맞아? 산화수의 변화가. 그래서, 자, 산화수가 증가했다. 자,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어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산화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를 띈 전자를 받으면 나는 산화수가 작아지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를 버리면 오히려 산화수가 증가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한 경우에 우리는 뭐가 됐다? 산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산화수가 감소한 경우는 환원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 산화수를 결정하는 어떤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외워야 될 거야. 이걸 외워두면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화학에서 산화원을 배울 때 좀 더 어렵게 배우거든. 그걸 좀 더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 이걸 외워둬야. 자, 이거 잠깐 틀어도 되지? 조금만 참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왜 안 꺼졌어 아까? 계속 추웠어? 네. 희생을 하고 갑자기 한번 불사져가지고. 이거 다시 끄기가 좀 그런데? 네. 어이씨. 가만있어 봐. 아니 그 바람만 좀 약간 해주시고. 펭귄의 전화수가. 전화수가 죽긴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죽었어. 야, 씨. 근데 왜 지금 아까 껐는데 안 꺼졌었지? 근데 왜 계속 건네다? 미치겠다, 씨. 자, 일단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또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 자, 그리고 아마 요거는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후원소라는 물질.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은 산화수가 0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뭐냐면, 자, 전체 분자 또는 이온 결정 호돈소 물질이, 자, 이 호돈소 물질부터 얘기를 하잖아. 호돈소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야. 자, 그리고 호돈소 물질에 속하는 거는 우리 비활성 기체, 얘는 반응하지 않고 원자가 그 분자잖아.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화학식도 어떻게 쓰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산소 O2. 오존의 화학식 혹시 알아? O3.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분자인데 산소가 두 개, 얘는 산소가 세 개, 똑같은 원소 세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분자라는 게 있을 때,
자, 분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메테인 같이 공결합으로 연결된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NaCl 같은 거 이런 게 이온 결정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호동 소물질에 나가는 거 O3, 뭐 O2,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자, 일단 이 분자나 이온 결정이나 호동 소물질 전체 산화수는 0이다. 전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자,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고, O2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고,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 자, 알칼리 금속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이라고 하는 거. 자, 할로겐이라는 거지. 할로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자, 플로린부터 시작해서 아이오딘까지. 자, 얘네들은 이온화되면 항상 마이너스 1가 이온 형성을 하고 항상 플러스 1가짜리 양온이 된다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산소의 산화수하고 수소의 산화수인데, 자, 수소의 산화수는 자, 이온화되면 얘는 항상 플러스 1가잖아, 그지? 자,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간혹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전자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약간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만 알고 우리 산화하는 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를. 자, 우리가 3번. 여기서라고 써보자. 첫 번째로 앞에서 우리가 썼던 식인데, 자, 이런 단어 있었잖아. 드라이 아이스하고 나눴던 거.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여기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 그럼 두 개가 되고, 자, 그리고 탄소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 규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산화수의 변화만 가지고 전자 출입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전체 산화수는 얼마나 된다? 0이 되는데, 자, 이거 호돈소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체 산화수는 0이고, 자, 이거 마그네슘 원자 하나의 산화수가 어때야 돼?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산화수는 0이에요.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자,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성분은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야. 결합을 형성했을 때. 그래서 자, 산소는 마이너스 2야. 근데 그런 산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부분이 4가 된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럼 요거 탄소가 얼마가 돼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플러스 4가 되면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MgO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분자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건 산화수가 0이고 이온계라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있을 때 나는 산소에 대한 걸 얘기했고 마그네슘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우선하는 거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 그러면 마그네슘이 얼마가 돼야 전체가 0이 된다?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탄소. 자, 호돈소물질로 해석하면 되니까 전체 산화수가 0이 되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도 0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2니까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산소는 산화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럼 변화된 걸 한번 보는 거야. 자, 변화된 게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0에서 플러스 2로 이렇게 증가했지.
자,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 4가 0으로 감소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산화수의 변화를 유도하는 물질이 전자였다고. 그지? 그럼 이 산화수가 증가하려면 전자를 받아야 돼, 버려야 돼? 마이너스를 띈 입자를 버리면 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양성자 수는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자,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는 전자를 버렸다는 얘기고, 자, 잃었다라고 쓰자. 우리가 잃음이라고 썼으니까.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산화수가 작아진 건 마이너스를 띈 입자가 와서 붙었기 때문에 낮아진 거잖아. 자, 그래서 전자를 얻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했고, 아니 수소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걸 산화라고 했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자, 증가하는 전자를 잃은 거고 감소하는 전자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산소를 만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된 거고, 탄소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썼던 두 번째로 메테인 연소. 자, 아까 이것도 산화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산화수 변화를 또 한 번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건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는 전체 산화수가 0일 거고, 탄소하고 수소가 있을 때 이 수소의 산화수를 우리가 먼저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됐지? 그럼 수소는 항상 플러스 1이야. 자, 그런 수소가 플러스 1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전체 플러스 부분은 4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탄소의 산화수는 4,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여기서 탄소는 플러스 4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산소 전체 산화수는 0인데, 자, 얘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 0입니다. 자, 이건 왜 0이 되는, 호돈수 물질은 왜 0이 되느냐면, 자, 지금 산소 두 개가 있을 때 전자를 공유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산소이기 때문에 핵 속에 들어있는 핵전화량은 어때?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공유된 전자를 땡기는 힘이 양쪽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하니까 전자가 어디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가운데 부분에 딱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것처럼 산화수가 0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자, 전체 산화수는 0이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짜리인데,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4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4가 됩니다.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물이야. 자, 물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산화수는 0이고, 자, 수소나 산소나 뭐 먼저 쓰면 되는 거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수소가 전체가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고 아까 우리가 뭐 했어?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지워버렸단 말이야. 산화하는 말은 참여한 게 아니니까. 자, 탄소를 보니까 지금 산화수가 변했네. 그지? 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자,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건 증가하는 거죠. 자, 수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수소들이 전부, 이거 개수를 안 맞췄네. 수소가 4개니까 이거 2개. 그럼 산소가 4개니까 이거 2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소가 전부 뭘로? 플러스 1로 그대로네. 그지? 그럼 이거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들은 전자 출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산화하는 말을 참여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산소. 자, 이 산소가 지금 일부는 여기로 갔고, 자, 일부는 또 여기로 갔단 말이야. 근데 둘 다 감소했지? 그래서, 자, 증가하면 사망. 그래서, 자, 감소했으니까 환원인 거야. 되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산화제라는 개념하고 환원제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 추가. 자, 우리 소화제라는 거 알지? 소화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먹는 게 소화제잖아. 그럼 소화제라고 하는 약품은 자기가 스스로 소화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니지. 그걸 먹은 사람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산화제라는 개념하고 환원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 게, 산화제 그러면 자기가 산화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나 내리는데, 자,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킨다. 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나는 뭐가 돼야 돼?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남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된다? 환원돼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산화제는 자신은 뭐가 된다? 자신은 환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환원제라는 게 있어. 자, 환원제는 똑같이 쓰면 남을 환원시킨다. 자, 그러면 자신은 산화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위의 반응식에서, 자, 탄소가 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 물질, 자, 내가 넣어준 물질이잖아, 그지? 자, 그럼 이 탄소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얘가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 물질은, 자, 이 산소를 환원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됐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원제라고 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얘 도움을 받아서 얘가 환원이 됐기 때문에, 자, 자신이 환원이 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산화제. 자, 그러면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걸 산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산화제, 환원제를 다 보자. 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마그네슘은? 자, 마그네슘은 산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환원제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되겠어?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썼던 반응식 하나 더. 철의 재련에 대해서. 철의 재련.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이 있을 때, 자, 얘가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철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 이름을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산화철 3라고 썼단 말이야. 아까 기억나지? 자, 우리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철이 2개가 있으니까 요거 2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 3개가 있어야 되고 얘가 3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건 전체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철하고 산소가 있을 때 산소의 산화수를 먼저 우리가 고려를 했잖아. 그지? 산소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자,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6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철 부분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 원자 하나의 산화수가 얼마다? 플러스 3이 되죠. 써놓고 보니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네. 자, 이렇게 뒤에다가 뭐 3, 2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양이온의 산화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일산화탄소 전체 산화수는 0이 될 거고, 탄소하고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를 먼저 쓴다. 자, 마이너스 2짜리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지금 자 하나니까 이거 탄소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2. 물질마다 이렇게 산화수가 변하는 것들이 많아. 아까 탄소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였는데 이번에 또 마이너스 2짜리, 플러스 2짜리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철 전체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고 철 원자 하나의 산화수도 0이다. 그치? 자, 이산화탄소 전체 산화수 0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 자, 근데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2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4가 됐기 때문에 자, 이 탄소는 플러스 4일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산화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끼리 연결시키고 산화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는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플러스 3짜리 철이 0이 됐기 때문에 자,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다. 자,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바로 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전자를 받았을 테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갔고,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자, 산소는 다 지울 수 있다. 되니? 자,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한 거지? 자, 증가하면 산화다.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이때 이거 산화철이라고 하는 거는 산화제랑 환원제. 산화제가 되겠지. 그지? 자기 자신은 환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게 산화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게 환원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염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염화철. 자, 염화철하고 아연을 발현시킵니다. 아연을 발현시키는데, 자, 얘가 ZnCl2가 되고, 자, 이렇게.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자, 이거 전체 산화수는 얼마? 0이고.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염소, 할로젠이니까 염소를 먼저 본단 말이야. 자, 염소를 보면 염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철은 얼마나 된다?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 이름 뒤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제2염화철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연은 0이고 호돈수 물질이니까 자, 이거 산화수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ZnCl2 그러면 전체 산화수 0이고, 염소 먼저 보면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아연은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리고 이거 철은 호돈수 물질이니까 철의 산화수는 0이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철은 지금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했네. 감소하면 환원. 그지?
원소 그대로네. 똑같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자,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으니까 산화가 된다. 그치? 자, 산화제하고 환원제는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금속의 반응성 크기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2 때 나오는 거예요. 고2 때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 교재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교재 여기 있네. 자, 우리 70페이지 위에 보면 뭔가 풀스가 화살표로 돼가지고 제일 위쪽에 뭔가 있지, 그지? 자, 원소들이 여러 개가 써져 있어. 자, 그걸 외워두면 나중에 고2 때 편해. 고2 때.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참고로.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 반응성에 대한 거. 자, 순서가 크카, 나마, 알아, 철, 니, 주, 나. 괄호치고 수소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수소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자, 나머지는 다 금속인데 얘만 지금 비금속이잖아. 그지? 기준이야, 기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를 갖다 끼우는 거야. 자, 그리고 수, 구, 수, 은, 백, 백금. 이렇게. 자, 칼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금속들을 쭉 나열했고 중간에 수소를 썼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칼륨이 있는 쪽으로 갈수록 자,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자,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금속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야. 자, 금속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보통 한 개나 두 개, 많으면 세 개란 말이야. 그러면 옥텟의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주로 전자를 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를 쉽게 버리는 거야. 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양이온을 형성하겠지? 됐어? 자, 지금 이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게 왜 외워야 되느냐면, 자, 실제로 반응이 진행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보자. 우리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를 볼까? 염화천하고 이걸 써볼까? PB. 자, 이걸 써보자. PbNO3 2 요거 하고 아연 말고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을 반응시켜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밑에 달았을까? 구리를 반응시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반응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먼저. 자, 그래서 파악을 할 때는 뭘 보냐면 얘가 금속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이 금속하고 금속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위치를. 자, 지금 여기 남은 여기에 있고, 자, 마그네슘은 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 마그네슘. 그럼 두 개가 있을 때 누가 이온으로 존재를 해야 돼? 마그네슘.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어? 나비.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반응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된다? 마그네슘이 MgNO3,2가 되고 그리고 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자 납하고 구리를 보는 거야. 자 납의 위치는 여기인데 구리는 이 뒤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납이. 근데 납이 지금 구리는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납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거지. 자 이건 굳이 뒤집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 반응은 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응성이 큰 게 이온으로 존재하게끔 식이 뿌려져 있으면 그건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금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 이렇게 NO3라고 하는 게 있을 때 NO3는 항상 이거 마이너스 1까지인데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 따로 따져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NO3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NO3 상태로 갔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묶음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전체 산화수는 0인데 NO3라고 하는 이 묶음 자체가 마이너스 1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2가 되는 거고 그럼 남은 산화수는 얼마나?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전체 산화수는 0이고 자 요 질산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 항상 이건 마이너스 1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부분이 2가 됐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나 여기 있는 납은 둘 다 포도원소 물질이니까 0이고 얘고 0이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납은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됐어? 0이 됐단 말이야. 감소했지? 감소했으니까 환원. 자 질산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0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4가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하나를 얘기를 할게. 뭐냐면,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 우리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자, 알루미늄의 위치는 여기. 자, 그 다음에 은. 자, 은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백금이고 이거 금이지? 자, 여기 화학식 모르는 거 없지? 다 알지?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왜 은을 쓰다가 보면, 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검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때도 끼고. 그럼 그걸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준 거야. 자, 지금 4번, 이제 5번을 보자. 자, 보통 은이 황을 만나면 색깔이 시커멓게 바뀌어버려. 황을 만나면. 자, 그래서 은이 있는데, 자, Ag2S라고 하는 은이 있어. 자, 그럼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Al2S3라고 하는 황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자, 식은 좀 복잡한데 우리 앞에다가 숫자 쓰는 거 맞출 수 있겠지? 질량 고정이 없지. 자, 지금 여기 은이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은이 있으니까 이거 앞에다가 2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알루미늄에 지금 황이 3개가 있단 말이야. 알루미늄 2개, 황이 3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황도 몇 개가 돼야 돼? 3개. 그럼 여기 은이 지금 6개가 됐기 때문에 은은 6개. 그래서 자, 그리고 알루미늄이 2개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돼. 좀 복잡하지?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산화수를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산화수를 보면 이거 전체 산화수는 0이고 자, 황이라는 건 아까 산소 밑에 있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짜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부분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은 한 개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은
전체 산화수도 0이고 하나하나의 산화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전체 산화수가 0인데 자, 이 환이 마이너스 2짜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자, 알루미늄은 그러면 플러스가 6이 돼야 되는데 알루미늄 한 개는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은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은은 플러스 1짜리가 얼마가 됐어? 0이 되어버렸어. 감소했기 때문에 뭐가 뭐야? 환원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환은 산화수가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알루미늄이 0에서 3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 그래서 우리 뭐 은으로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게 있을 때 색깔이 좀 검어지고 좀 색깔이 원래보다 좀 광택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뭐 치약을 묻혀가지고 칫솔을 이렇게 막 닦아도 반짝반짝거리게 되는데 치약 속에는 연마제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깎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가 조금씩 가벼워지게 된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사이를 닦을 수가 없잖아.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대신에 이 산화하는 반응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하고 알루미늄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이 진행했단 말이야. 그럼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목걸이를 우리가 올려놓고 자, 이걸 말았다라고 했을 때 은의 구석구석까지 알루미늄이 다 접촉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뭐 하느냐면 자, 색깔이 나는 반지나 목걸이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집에 보면 베이킹 소다라는 게 있단 말이야. 빵 만들 때 쓰는 거. 아니면 세제로도 그 소다를 쓴단 말이지. 그걸 한 스푼 정도 집어넣고 물을 좀 부어가지고 이걸 다 녹여.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호일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불로 좀 끓여주는 거야. 거품이 좀 나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만 봐두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막 시키면 떼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반지나 이걸 딱 꺼내보면 처음에 살 때하고 비슷한 색깔로 뽀얗게 그런 은색깔이 나타납니다. 되겠어? 그 뒤쪽에 문제를 일단 풀어가지고 와. 문제를 보면 아마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릴 거야. 다 풀릴 거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진도 안 나간 부분, 뭐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예 같은 거 조금 설명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문제가 응용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봐.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오늘 시험 보는 가서 고생했고 일단은 수업하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니네들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조절을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써줄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예를 좀 많이 들었어. 우리 책에 나와있지 않은 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니네가 익숙해지게끔 지금 오늘은 내가 일반적으로 다 써준 거야. 이제 앞으로는 니네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인을 할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